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동산 가격은 전세값과 부동산값 그러니까 많이 올랐죠? 전세 굳이 저희가 언제냐라고 하면 2011년도에 많이 올랐습니다. 전세는. 부동산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 왔고요. 그래서 2012년이 지금 언제 박근혜 정부 아닙니까? 2011년이고요. 11년에 많이 올랐습니까? 2013년부터입니다. 11년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오르지 않았어요? 올랐는데 그 오른 그 폭이 물론 오른 것 자체는 저희가 참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여러 번 했습니다만 오른 폭이 그렇게 급격하게 된 것은 아니다. 전세 안 사시죠? 모르시지 뭐. 안 사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월세를 살았습니다, 제가. 요즘에 안 사시잖아요. 예, 제가 국회의원 관두고는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실정은 정부 부채와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예, 정부 부채도 늘고 가계 부채도 늘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 그 정책이 유일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다 빚을 늘리고 집값을 올린 것, 그것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인데 둘 다 엄청난 실정을 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인정하시죠? 결코 그 빚내서 집 사라 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많은 이제 걱정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 부채는 물론 저것도 국가 채무라는 게 늘어나는 것이 결코 그 자체로만 봐서 바람직한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지금도 거시경제 세계 각국이 한국이야말로 국가 부채를 좀 더 늘려야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그건 다 그와 같은 또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인식 때문에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다. 아일랜드 사태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나 전부 다 부채로 집을 샀다가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서 그 경제가 망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금리가 오르거나 집값이 떨어지면 곧바로 경제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 폭탄을 지금 안고 있다. 국민들은 다 걱정하고 있는데 부총리님만 걱정 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걱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계부채 문제는 저희가 그래서 자꾸 대책도 내고 그러는 것입니다. 가계부채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아세요? 지난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부 부채와 가계부채가 지난 3년 동안 600조가 늘어났습니다. 그 정부와 가계가 빚이 600조 늘어날 동안에 대기업은 자산이 700조 늘어났습니다. 정부와 가계가 빚더미에 올라앉을 때 대기업은 엄청난 돈을 한해 유보하고 있다 하는 게 이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결과입니다. 인정하시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그 상황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저희가 걱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부채는 늘어난 것 자체는 저희도 그것을 좋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여건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고 국가 채무는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볼 때 그래도 매우 양호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게 국민에게 위안이 안 돼요. 나중에 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 값이 떨어져서 경제가 꼬꾸라지는 일이 만일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그때 부총리가 얼마나 거짓된 말을 했구나, 역사에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거는 여당 대표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담배세를 증세를 해놓고 증세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지록위마입니다. 사슴을 말이라고 하는 고사에 나오는 허무맹랑한 거짓말. 담배세는 증세가 아니다. 그랬죠? 예, 담배세가 결과적으로 증세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의 목표는 건강 관리에 관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그러니까요. 그게 지록위마예요. 담배세 증세라고 하십시오.
건강관리는 거기다 붙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서민들이 세금을 많이 냅니까? 부자들이 세금 많이 냅니까?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죠. 아닙니다. 부자들보다 서민들이 많이 냅니다. 총리님, 예. 서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 자동차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에 타는 것, 그 다음에 담배 피우는 것, 그리고 술 마시는 것이 있는데, 우선 담배값에 세금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뭐 세금 및 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73%가 세금이에요. 어느 세금이 세율이 73%인 세금이 있습니까? 그것은 4,500원 중에 3,300원이 세금입니다. 73%가 세금이에요. 담배값이. 그 다음에 휘발유. 세금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휘발유에는 세금이 63%입니다. 어떻게 세금이 73%, 63%씩 세금을 매기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까? 그 73%라는 것이 각종 부담금이 많이 포함이 된 것은 아니요, 여하튼 결론적으로 담배값이 세금이 73%, 휘발유 값은 세금이 63%예요. 어떤 거에 이런 세금을 매깁니까? 의원님, 그것이 국제적으로 보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하는 말씀을 아니, 드립니다. 이렇게 세금 매기는 나라가 어느 나라에 있어요? 담배는 저거 이상의 엄청나게 많은 세금이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영국이든 캐나다든 유럽의 대부분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또 휘발유는요? 휘발유도 산유국이 아닌 나라들은 상당히 높이 맞추고 있고요. 휘발유 저 세금이 여하튼 휘발유, 담배, 술은 맥주 53%, 소주도 53%가 세금입니다. 이렇게 서민들이 70%, 60%, 50%의 세금을 내고 있어요. 이렇게 낸 세금이, 서민들이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민들이 내는 담배, 유류, 주세가 전부 다 합쳐서 40조입니다. 법인세가 45조. 술과 담배가 어떻게 서민들만 소비를 하시겠습니까? 90%가 서민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서민이 90% 아닙니까? 10%가 부자지요. 90% 서민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뭐 제가 아니 서민이 몇 프로입니까? 저 소비세라는 것은 전 국민이 다 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잘 사는 사람 10%고 대한민국의 90%가 서민이죠. 대한민국의 부자가 90%입니까? 의원님 그리고 우리나라가 부자와 서민으로 이분화되는 나라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실제로 이분화돼 있지 않습니까? 상위 10%가 부자고 상위 10%가 소득의 45%, 상위 10%가 재산의 60%를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그걸 구분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현실인데, 사실인데. 저는 그래서 중산층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산층도 서민이에요, 다. 그래서 서민이 내는 세금이 이런 담배세, 유류세, 주세 40조, 부가지세 54조 해서 서민이 약 100조의 세금을 내고 있고요. 부자들이 법인세 45조의 80%, 소득세 60조의 80%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법인세는 부자들이 36조, 소득세는 48조, 합쳐서 84조, 거기다가 또 한 10조 정도 종부세, 또 상속증여세 해서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약 90조고요. 서민들이 내는 세금이 110조입니다. 그거를 모르시고 서민들 보고 세금 안 낸다고 하시지 마세요. 서민들이 부자보다 더 세금을 많이 냅니다. 저는 서민들이 세금을 안 낸다고 아니, 정부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 얘기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저는 서민들이 110조 내고 부자들이 90조 내는 게 아니라 부자들이 110조 내고 서민들이 90조 내야 된다. 이게 맞다. 거꾸로 돼야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분류가 어떻게 그게 되는 것인지 사실이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저도 사실을 지금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 하여튼 뭐 그 정도로 하고 이 정부의 성격이 그러시니까 그건 너무 고집피지 마시고 내년도에 세법 개정안을 보겠습니다. 정부가 낸 세법 개정안은 3천억 증액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
증액 안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낸 세법안을 보면 부자한테 세금을 더 걷자. 그래서 법인세 500억 초과에 25%, 또 5천억 초과에는 2% 더 인상한다. 소득세도 5억 원 초과에 41%, 상속증여세에서 우리는 5년 동안 23조를 증액하는 안을 냈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법인세가 과연 부자가 내는 세금이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학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인세 각국 얼마씩 걷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각국의 법인세율 보시면 우리나라 24%입니다. 미국은 39%, 일본 32%, 영국은 20%, 프랑스 34%, 독일 30%, OECD 평균 25%입니다. 우리나라가 영국을 빼고는 우리나라가 제일 낮아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나 다 30% 돼요. 근데 우리만 지금 24%예요. 저게 우리나라가 많이 걷는 게 아니에요. 적게 걷고 있어요. 근데 뭐가 우리나라 많이 걷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부총리님? 의원님, 법인세의 실제 부담은 저기 말씀하신 저런 법적 명목세율만 가지고 보기는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또 우리보다 낮습니다. 자, 저기 지금 OECD 평균 25%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의원님 자료에 우리나라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 문제는 다른 나라들은 지속적으로 낮출 계획을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그동안에 2007년하고 2015년 동안에 법인소득은 156조에서 249조로 59%, 60%가 늘었고요. 개인소득은 43%밖에 늘지 않았어요. 근데 소득세 세수가 50% 늘 동안 법인 세수는 25%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법인들은 소득세에 비해서 세금을 덜 내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와 가계는 부채가 600조가 늘어나는 동안 대기업은 700조를 자산을 늘려고 있어요. 사내유보금. 그 사내유보금은 결국 주주들 배당으로 나가는데 주주의 배당이 1%가 거의 배당 소득의 80%를 가져갑니다. 결국은 대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기 위해서 법인세 세수를 안 늘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엄청난 주주 대부자들한테 왜 세금을 안 걷겠다고 하는 거예요? 의원님, 저기 말씀하시는 우선 사내유보가 다 배당으로 간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700조 그 다음에 가계와 세금으로 정부가 말씀을 600조를 드리면 빚을 저 안고 배당 있을 때 소득은 다 소득세의 대상입니다. 소득세를 다 걷습니다. 아니 법인이 가지고 있는 거 법인세 소득세는 38%인데 법인세는 22% 아니에요. 법인이라는 이름으로 해놓으면 소득세를 법인세로 돌리면 세율이 22%로 떨어지잖아요. 그 법인의 대주주가 바로 그 사장 아닙니까? 결국은 사장이 이익을 갖는 거예요. 법인의 주인은 주주 아닙니까?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저 22%를 띄고 남은 것을 다 배당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 배당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이 돼가지고 그 말씀하신 38%의 세금을 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인세에서 거두시라고요. 법인세도 거두셔요. 그러니까 지금 법인세를 걷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더 거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은 그 개인 소득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법인의 주인이 누굽니까? 결국은 대주주예요. 그 개인이에요. 그것도 결국은 개인이죠. 그 법인이 오제세 겁니까? 그 의원님 말씀대로 오너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은 또 다른 것을 할 수 있겠고요. 대주주 오너 플러스 대주주가 지금 대기업의 대주주의 배당을 어마어마하게 받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비교적 배당률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낮아도 배당 소득은 몇백억씩 다시 몇백억씩 소득세를 내야 가져가는데 됩니다. 거기서 좀 세금 좀 더 내고 가져가면 안 됩니까? 그렇게 되면 소득세가 줄어들겠지요, 또. 아니 그래도 법인세를 더 거두시라고요.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의 본질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합당한 정책이 아니다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인세라는 것은 소득재분부의 직접 국가 채무라는 게 늘어나는 것이 결코 그 자체로만 봐서 바람직한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지금도 거시경제 세계 각국이 한국이야말로 국가 부채를 좀 더 늘려야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그건 다 그와 같은 또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인식 때문에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다. 아일랜드 사태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나 전부 다 부채로 집을 샀다가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서 그 경제가 망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금리가 오르거나 집값이 떨어지면 곧바로 경제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 폭탄을 지금 안고 있다. 국민들은 다 걱정하고 있는데 부총리님만 걱정 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실정은 정부 부채와 가계 부채가 급속도로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예, 정부 부채도 늘고 가계 부채도 늘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 그 정책이 유일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다 빚을 늘리고 집값을 올린 것, 그것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인데 둘 다 엄청난 실정을 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인정하시죠? 결코 그 빚내서 집 사라 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많은 이제 걱정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 부채는 물론 저것도 걱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계부채 문제는 저희가 그래서 자꾸 대책도 내고 그러는 것입니다. 가계부채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아세요? 지난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부 부채와 가계부채가 지난 3년 동안 600조가 늘어났습니다. 그 정부와 가계가 빚이 600조 늘어날 동안에 대기업은 자산이 700조 늘어났습니다. 정부와 가계가 빚더미에 올라앉을 때 대기업은 엄청난 돈을 한해 유보하고 있다 하는 게 이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결과입니다. 인정하시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그 상황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저희가 걱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부채는 늘어난 것 자체는 저희도 그것을 뭐 좋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 가격은 전세값과 부동산값 예, 그러니까 많이 올랐죠? 전세 굳이 저희가 언제냐라고 하면 2011년도에 많이 올랐습니다. 전세는. 부동산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 왔고요. 그래서 2012년이 지금 언제 박근혜 정부 아닙니까? 2011년이고요. 11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2013년부터입니다. 11년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오르지 않았어요? 올랐는데 오른 폭이 물론 오른 것 자체는 저희가 뭐 참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여러 번 했습니다만 오른 폭이 그렇게 급격하게 된 것은 아니다. 전세 안 사시죠? 모르시지 뭐. 안 사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월세를 살았습니다, 제가. 요즘엔 안 사시잖아요. 예, 제가 국회의원 관두고는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여건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고 국가 채무는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볼 때 그래도 매우 양호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게 국민에게 위안이 안 돼요. 나중에 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 값이 떨어져서 경제가 꼬꾸라지는 일이 만일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그때 부총리가 얼마나 거짓된 말을 했구나, 역사에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거는 여당 대표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담배세를 증세를 해놓고 증세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지록 위임합니다.